최근에 제 강의를 오시는 분들 중에서 목도리, 장갑, 바라클라바 같은 겨울 상품들을 대량으로 사입해왔다가 지금은 악성 재고로 몇백 개, 몇천 개가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초보자가 리스크가 큰 잘못된 방법으로 배웠다. 다행히도 이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 흑자를 보고 처리를 했거나 아직도 판매 중인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딱 말씀드릴게요. 시즌 상품 하지 마세요. 진짜 초보자분들은요, 잘못하다가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겨울 시즌 상품이라고 하면요, 목도리, 장갑, 내복, 점퍼, 귀돌이 같은 겨울에만 필요한 상품들을 말합니다.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럼에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착각입니다. 초보셀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단기적인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 목도리가 잘 나갑니다. 와, 대박이다. 물량을 2배, 3배 이렇게 많이 들고 옵니다. 나 판매 잘하나 보다 라는 생각에 이제 몇백 개, 몇천 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겨울 시즌이 지나고 나면요, 판매량이 뚝 떨어집니다. 시즌이 지나면 서서히 판매량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요. 이때 재고를 다 처리하지 못하면 싹 다 악성 재고로 남습니다. 과연 초보자분들이 이 시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뿐만일까요? 시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팔았던 상품들의 반품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때 벌었던 돈보다 반품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팡 창고에 악성 재고들이 계속 보관되면서 보관비까지 쿠팡이 청구합니다.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동크님, 그럼 창고에 있는 상품들 전부 반출하고 내년에 다시 팔면 안 되나요? 자, 겨울 상품들은요, 보통 부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수십 박스를 집에 보관해야 되거나 아파트 복도에 다라라 보관해야 되는데 그 1년씩 들고 있기에는 무리겠죠? 그리고 수백 수천만 원 써가지고 상품을 왕창 사왔는데 팔지도 못하고 보관만 한다는 거는 자금이 묶여 있게 됩니다. 내년에는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제품인데도요. 시즌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내 실력인 것 마냥 착각하게 되고 언제까지 팔아야 되고 얼마나 들고 와야 될지 초보자분들은 데이터도 없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가 다이소냐 쿠팡이냐입니다. 시즌 상품 수요가 폭발할 때부터는 너나 할 것 없이 판매자들이 뛰어듭니다. 그럼 결국 누가 더 싸게 파냐, 누가 광고비 많이 쓰냐 싸움이 되거든요. 그럼 승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개 팔아서 1,000원 남기는 장사, 광고비 내고 세금 내면 내 인건비 가져갈 돈도 없어집니다. 심지어 모든 판매자가 공격적으로 광고를 돌리다 보니까 평소에 몇백 원밖에 안 하던 광고비가 몇천 원씩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판매 방법을 말하는 네 글자가 있죠. 방리담회. 자, 요런 방법을 우리 같은 일반 판매자들이 쓰면 어떻게 된다? 죽어난다. 그나마 대량으로 물건을 들고 올 만큼 창고가 있다거나 경험도 있고 자본도 있는 유통회사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판매자들은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도매국에 있는 판매자들이 본인들도 그 물건을 판매하면서 다른 판매자들에게도 위탁으로 물건을 팔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유 때문에 저도 그렇고 수강생분들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반품률. 시즌 상품은 보통 패션 잡화나 의류가 많기도 하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컬러가 달라서 반품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사이즈 상세하게 줬고 상세 페이지에 영상 같은 것도 넣고, 하지만 이 작업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즌같이 빨리 팔고 빨리 나와야 될 때는 손이 정말 많이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선을 해도 우리 고객분들은 반품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쿠팡에서는 고객들이 반품하게 되면은 반품 회수비라는 비용도 발생하게 되죠. 실컷 개고생하면서 팔았는데 막상 순위 계산해보니까 적자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더라. 그리고 로켓그로스는 상품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요. 작으면 작을수록 수수료가 저렴해지거든요. 근데 겨울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부피가 클 수밖에 없죠. 여름에 자전거 장갑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100개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겨울에 눈장갑은 50개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수료, 입출고 비용, 배송비, 반품비까지 생각하면은 내가 처음 설정한 마진보다 실제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잘 팔려도 문제, 안 팔려도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가 5,000원짜리 장갑이 있다고 해볼게요. 날씨가 확 추워져가지고 너무 잘 팔린 거야. 그래서 하루에 30개가 팔렸다 쳐볼게요. 그럼 벌써 하루 원가만 15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게 만약에 30일이다, 450만 원의 원가가 발생해요. 원가만요. 우리가 이런 상품을 하나만 하게 될까요?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눈이 돌아가가지고 2개, 3개, 4개 더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품 3개만 해도요, 1,000만 원 넘어가는 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억지로 물건을 사입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거 팔아가지고 번 돈, 이 돈 언제 들어올 것 같아요? 쿠팡 정상 거의 2달 뒤에 들어옵니다.
다음 달에 또 판매하려면은 또 이만큼 사입해야겠죠. 뭐 900만 원, 그 다음 달 뭐 1300만 원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돈은 자꾸 쓰는데 돈 벌어서 들어오는 수익이 자꾸 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팔려도 문제고 잘 팔려도 문제고,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재고 수급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품절 없이 꾸준하게 팔아야 되는데 시즌 제품은 하루하루 판매량이 확 늘었다 확 줄었다 확 늘었다 확 줄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정 사입 수량을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사입량을 높은 걸로 기준을 해버리게 되면은 또 악성 재고 위험만 계속 올라가겠죠. 특히 도매국에서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더 골치가 아파요. 상품 재고 수량에 9999 적어 놓거든요. 근데 실제 재고 수량이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고 도매국에다가 실컷 주문 넣었는데 도매처에서 상품이 없으니 취소해주세요 라고 연락 오잖아요. 이거 진짜 미쳐요. 그리고 판매자에서는 내가 도매국에 고객 주소를 넣어서 하나하나 주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문건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제때 도착을 안 하게 되면은 판매자 점수가 내려가고, 그러면 내 상품들이 다 순위가 떨어지고요, 계정도 중지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통제가 안 돼, 날씨가. 겨울 상품은 추워야 팔리고 여름 상품은 더워야 팔리거든요. 반대로 조금만 춥지 않거나 조금만 덥지 않아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거나 눈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은 아예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악성 재고가 또 몇백 개, 몇천 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남겠죠. 저 지금 이 사업을 4년차 진행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겪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이 상품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날씨에 대한 데이터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작년 장마 때 잘 팔았던 거를 또 이번에 적정 수량 들고 가서 팔았어요. 근데 이번 여름 장마가 엄청 짧아져가지고 결국 작년보다 훨씬 판매량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날씨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렵다. 자, 그 다음 이거 진짜 최악이거든요. 공격. 아이템 위너 뺏어서 판매를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중국 판매자들이 프로그램 써가지고 자동으로 계속 뺏는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면 진짜 멘탈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에 막 진짜 신물이 나가지고 하기가 싫어져요. 쿠팡에다가 아무리 항의해도 뚜렷한 답변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손해는 우리 같은 판매자들이 다 가져가게 된다. 이런 일이요, 매 시즌마다 일어나요. 왜? 어차피 아이템 위너를 뺏을 거 시즌에 매출 몰릴 때 뺏으면 훨씬 좋거든요. 자, 그러면 시즌 상품을 절대 진행하면 안 되냐? 안 하기에는 또 판매량이 엄청 나기도 해요. 심지어 시즌 상품 못 팔면은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단기간에 매출 내기가 좋긴 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단기간에 시즌 상품으로 높은 매출 내는 방법, 돈 되는 시즌 상품 찾는 소싱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제 정보 퀄리티 아시죠? 유튜브에 나오는 막 뻔한 말들, 돈 안 되는 얘기들 일절하지 않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제 영상 보시고 시즌 상품 하세요. 그 전까지 안 됩니다. 일하러 갑시다.